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예 선생님 우덕희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원예 활동 중 하나인 테라리움 만들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테라리움은 영국의 내과 의사인 나다니엘 워드 박사님이 나방의 부화와 생장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서 유리관 속에 번데기를 넣어놓고 흙을 덮은 후 밀폐시켰어요. 그 유리관 속에서 양치식물 포자가 자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보고 식물을 넣어 멀리까지 운반시킬 수 있는 와디언 케이스를 만든 것이 테라리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라리움이란 라틴어의 흙이라고 하는 테라와 작은 용기라고 하는 아리움의 합성어로 밀폐된 투명한 용기 속에 흙을 넣고 여러가지 식물을 아름답게 배치하고 기르는 원예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밀폐된 용기 속에서 식물이 살 수 있을까요? 식물은 잎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호흡 작용을 하고 또 수분 순환 작용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이용해서 자연 순환 법칙이 투명한 밀폐 용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밀폐된 용기 안에서 식물이 햇빛을 받고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산소를 배출하기도 하고 또 호흡작용으로 산소를 흡수하고 탄산가스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또 식물의 뿌리로 물을 흡수하고 잎의 기공을 통해서 수분을 배출해요. 또 이렇게 배출한 수분은 유리벽에 맺혀서 다시 식물에게 수분을 공급하는 원리가 바로 테라리움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테라리움을 만들며 심게 될 스투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투키는 공기 정화를 잘해주는 대표적인 식물로 알려져 있어요. 잎에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주 두꺼운 다육질로 되어 있어서 다육식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스투키의 특이한 점은 다른 식물은 뿌리, 줄기, 잎이 있는데 스투키는 뿌리에서 바로 잎이 형성돼서 나오는 게 특이한 점이에요. 이렇게 독특하게 생긴 스투키는 공기정화를 아주 잘해주고요. 미세먼지도 없애주고 음이온도 방출하고 또 새집증후군도 없애주고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아주 유익한 식물입니다. 이 유익한 식물을 이용해서 이제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맥반석, 그리고 식물에게 영양분을 제공할 배양토, 그리고 마사토, 또 예쁜 색돌, 그리고 빨강, 노랑, 파랑, 보라, 흰색의 생모래가 준비되어 있고 오늘 심게 될 스투키 식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테라리움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투명 용기에 제일 먼저 맥반석이라는 돌을 넣을 거예요. 보리밥 알갱이를 닮았다 그래서 맥반석이라고 하는데, 이 맥반석은 미네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살균 작용을 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요. 다음은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는 배양토를 넣어 줄 거예요. 배양토는 맥반석을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3스푼에서 4스푼 정도를 넣어서 고르게 잘 펼쳐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양토를 다 넣었으면 이제부터 생모래 꾸미기를 시작할 거예요. 생모래 꾸미기를 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선생님이 생모래 꾸미기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익힌 다음에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래를 넣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모래를 가운데에다가 넣게 되면 나중에 흙으로 다 덮여져서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용기의 벽면에 숟가락을 대고 모래를 흘리듯이 이렇게 넣어주면 색색이 층을 만들어서 아주 예쁜 모양을 밖에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만약에 스푼이 없으면 그냥 지퍼팩이 준비된 모래를 지퍼팩으로 이렇게 가장자리에다 대고 흘려 넣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빨간색 넣고 노란색을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흰색을 넣을 거예요. 하얀색을 넣은 다음에 선생님이 무엇인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과연 무엇을 만들게 될까요? 잘 보세요. 자, 스푼을 거꾸로 들고 가운데를 꾹꾹 눌러 주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다른 색의 모래를 아주 조금만 움푹 파인 부분에 이렇게 조금만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를 한번 다시 조금만 살짝 눌러 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밑에 부분에 깔았던 흰색을 다시 한번 덮어주게 됩니다. 어떤 모양이 완성이 되었을까요? 무슨 모양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친구들이 생각한 대로 갈매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빨간색을 넣고 이제 다시 한번 흰색으로 덮어주고 가운데를 꼭 눌러주게 되면 입술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선생님 좀 잘못해가지고 예쁘지 않게 됐네요. 만들고 완성하고 보니 작은 갈매기 2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거를 만들어 볼게요. 자, 흰색을 넣고 그 다음에 또 파란색의 모래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마법의 숟가락을 뒤집어서 거꾸로 꾹꾹꾹꾹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파도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약간 파도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선생님은 하얀색을 한 번 더 넣을 거예요. 더 넣고 다시 한번 꾹꾹 눌러 주었더니 파도 모양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었지요. 자, 이제는 다른 거를 또 만들어 볼 건데요. 유리 벽면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모래를 넣지 않고 부분으로 한 군데, 2군데 이렇게 모아서 넣어주고 숟가락으로 꼭 눌러주면 아까 갈매기 만든 것처럼 똑같이 만들기는 했지만 작은 동산이 2개가 만들어졌어요. 노란색도 넣고 노란색으로 가장자리도 한번 꾹 눌러줘 보니 작은 산이 2개가 4개가 되었네요. 이렇게 산을 만들기도 하고 산과 산 골짜기에 빨간색을 조금 넣어주면 햇님이 살짝 얼굴을 내미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갈매기도 만들고 입술 또 파도 산 이렇게 만들었는데 친구들은 과연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방법으로 또 다른 모양을 연출할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이곳에 생모래를 가지고 친구들이 창의력이 아주 돋보이는 작품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모래 꾸미기가 너무 재미있다고 생모래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주의해야 할 점은 생모래를 용기에 반 조금 안 되게 꾸미기를 해야지 돼요. 그거보다 더 높게 생모래 꾸미기를 하게 되면 식물이 심어질 자리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용기에 반 안 되게 모래 꾸미기를 한 뒤에는 배양토를 한 4번 정도 또는 5번 정도 넣어서 생모래를 완전히 덮어주세요. 자, 이렇게 생모래를 다 덮은 후에는 배양토를 가장자리로 밀어서 가운데를 움푹 파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움푹 파이게 해주어야 식물에 뿌리가 들어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수투키를 심어진 플라스틱 화분에서 빼내야 하는데 빼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바닥에다 대고 플라스틱 화분을 손으로 꾹꾹 여러 차례 눌러야지 돼요.
그렇게 여러 차례 누르고, 자, 살짝 돌려가면서 조심조심 빼면 싹 빠지게 돼요. 자, 이럴 때 힘껏 빼다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스투키를 가운데다가 넣고 한 손으로 꼭 잡은 뒤에 이제 배양토를 채워주면 돼요. 배양토를 사방으로 다 채워주고 손으로 꼭꼭 눌러서 스투키가 잘 고정될 수 있도록 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길지 않은 스투키가 쓰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손으로 꼭꼭 눌러서 스투키를 완전히 고정시켜주고, 또 흙이 조금 더 필요하면 조금 더 넣어 주어도 돼요. 한 손으로는 스투키를 잘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투키를 다 배양토를 다 넣고 스투키가 고정이 되었으면 이제 마사토라는 흙을 넣을 거예요. 이 마사토는 윗부분을 깨끗하게 정돈시켜 주기도 하고 무게가 있어서 스투키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물이 빨리 마르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물 줬을 때 흙이 넘치는 일도 없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마사토를 다 넣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넣을 돌은 예쁘게 생긴 색돌, 연두색 돌 있죠? 그거를 넣어 줄 거예요. 그 전에 너무 달라붙어 있으면 손으로 살살살살 벌려서 조금 스투키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정시킨 다음에 이제 연두색 돌로다가 넣는데, 이 연두색 돌은 너무 많이 넣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4군데다가 장식하는 효과로 조금씩만 넣어줘도 되는데, 선생님은 한번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사방에 모두 다 색돌을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색돌을 넣으니까 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색돌을 다 넣었으면 이제 스투키 테라리움 만들기는 완성입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겠죠? 친구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으면 버섯도 올려주고 귀여운 강아지도 올려주고 또 무당벌레도 붙여주어서 더 예쁘게 마무리를 합니다. 무당벌레는 양면 스티커로 되어 있으니 뒤에 종이를 하나 떼어서 붙이고 싶은 위치에다가 예쁘게 붙여주면 돼요. 자, 이렇게 무당벌레까지 모두 붙여서 예쁘게 꾸며주면 완성입니다. 자, 친구들 테라리움 만들기 어땠을까요? 어려웠나요? 아니면 신나고 재미있었을까요? 지금 감정을 한번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멋지게 생모래 테라리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완성된 스투키 테라리움을 잘 키워야 행복함이 더하겠지요. 자, 스투키는 다육질의 식물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주의할 점은 오늘은 물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육식물은 화분에 옮겨 심은 다음에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물을 주는 게 좋아요. 건조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물을 자주 주지 않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에는 스투키가 잠을 자요. 휴면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이때는 물을 줄여서 주는 것이 좋고요. 또 햇빛을 좋아하니까 햇빛에 놓아두면 더 잎에 윤기가 나고 건강하게 자라게 될 거예요. 우리 집엔 햇빛이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음지나 반음지에서도 아주 잘 자라요. 자, 테라리움은 구멍이 없는 화분이니까 너무 물을 넘치도록 주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스투키가 썩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흙은 촉촉히 적셔준다는 느낌으로 주면 돼요. 잘 키우게 되면 이제 새싹, 어린 새싹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새싹을 떼어서 다른 화분에 옮겨 심어주기도 하고, 또 그릇이 너무 용기가 너무 작아지면 큰 화분에 옮겨 심어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재미있었나요? 자, 이렇게 정성 다해 만든 수특기와 함께 행복하세요.